검단에서 온 1989년생 모경종입니다. 위원장님, 1980년 5월 18일에 어디에서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서울에 있었죠. 서울에서 공부 중이셨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5.18 이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던 사실을 5월 18일에 아셨습니까? 18일 날? 하여튼 뭐 그때쯤 알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사진 한번 볼까요? (5.18) 때 사진입니다.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판단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 비상계엄이 아니요. 계속되면 제가 그 질문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진. 이거 잘못됐죠. 인권 유린되고 있죠? 예. 네. 누가 봐도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고 예. 상식적인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예. 비상계엄. 군인들이 총을 들고 국회를 점령하려 하고 선관위에 가고 군대가 움직였고 이 비상계엄이 있으면 이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 계엄을 경험하지 못한 89년생 저도 교과서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경륜도 뛰어나신 인권위원장님께서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비상계엄이 포고령이 그리고 윤석열의 방송이 있었던 걸 알았다면 누굴 먼저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누굴 먼저 걱정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국민 당연하죠. 걱정을 하고 그 나라가 바로 서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하죠. 예. 인권위원장으로서 그게 마땅히 하셔야 될 책임이자 사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무시다가 확인했지만 예, 제가 잤다가 네, 지금 확인했지만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날 이제 전화도 몇 군데 하고 그런 과정에서 TV를 아니요. 보고 아니요, 위원장님. 그런 과정에서 해제되는 걸 국회 의견을 아니 해제되는 보고 거기까지 가지 말고요. 예. 계엄이 선포되고 예. 그 상태에서 국민을 걱정하셨다라는 인권위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예. 바로 누구에게 국민의 인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했죠. 아니요. 직원들한테 하면 안 되죠. 그럼 누가 계엄을 선포한 사람에게 당신이 계엄을 선포했어도 국민들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유린해서는 안 된다. 위원장으로서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윤 대통령이 된 다음 전화 통화 한 번도 한 적이 아니요. 없습니다. 예. 대통령에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인권위원회 명의로 예. 이렇게 권고안을 논의 이렇게 잘 하시는 것처럼 인권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든 보도자료를 내든 인권위원회 명의로 냈어야 됩니다. 인권위원회의 의견이 그래서 방금 어렵다면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명의로라도 이러면 안 된다. 인권을 절대 유린해서는 안 된다. 예, 라고 그런데 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으로서 역할이지 직원들과 통화 몇 통화하고 해제됐네 하면서 다시 주무시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 상태가 계속됐다 그러면은 무슨 조치가 아니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해제가 죄송합니다. 된 상태에서는 위원장님 해제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선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정말 긴박하게 해제되는 그 사이에 위원장님이 하셨어야 될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가 위원장님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우리 인권위에서 과연 그러면은 비상계엄이 해제됐을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위원장님. 외국의 해제된 사례를-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례를 자, 좀 검토하려고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위원장님 있습니다. 제가 한 다음에 예.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예. 위원장님은 박근혜 탄핵 심판에도 참여하셨죠. 예. 거기에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서 보충 의견으로서 의견을 넣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윤석열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적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을 바로 못 하시겠죠. 아니 대통령이 저는 권한도 너무 모든 권한이 있다 화면. 하더라도 다음 비상계엄에 문제였어요. 대해서도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항상 절제돼 행사돼야 그렇죠. 된다. 절제되어 그런 생각입니다. 행사돼야 된다고 스스로도 생각하시죠. 예. 비상계엄 선포한 게 절제돼서 행사한 겁니까? 그런데 자, 우리 안창호 위원장님이 당시 보충 의견에 달았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 편성, 제출권, 광고며 행정 입법권 등 그 권한이 추진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현재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 생각 그대로 변함 없으시죠?
하여튼 그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자기 권한에 취할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1분만 더 주십시오.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꼬집고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셨고 역사적 선택을 하셨던 분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회에서 해제되기 전까지 그 시간이 1분이든 1초든 2시간이든 간에 인권위원장으로서 하셨어야 될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모습, 그런 위법적인 모습에 대해서 꾸짖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제가 꾸짖고 어떤 방법으로 문건을 작성합니까?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명의로 보도자료 낸 적 없으세요? 기자회견 하신 적 없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렇게 한 적은 없는 위원회 것 같습니다. 차원에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 부분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된다.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황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야지. 마치 내란이 문제가 없었고 2시간만 해결됐고 해제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언제 자, 문제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그거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고요. 예. 인권위원장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고 말씀하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권고안에 김영원 상임위원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표현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개 영장 판사, 일개 영장 담당 판사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거 딱 어디서 많이 보는 이야기죠.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도 대한민국 상권 분립 국가에서 이걸 다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있던 윤석열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보셨을 테니까 아모스 5장 24절이 뭔지 기억하시죠?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보충 의견에 명시까지 하셨죠? 그 성경의 구절을 다시 한번 새기시고 국민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활약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